네, 상승의 트리거를 갖춘 종목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군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올해 2023년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스트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신규 소재 성장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을 보면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나노신소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에서 업스트림에 관련된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광산을 통해서 원재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CRMA라고 하는 법안이 3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원재료를 유럽 내에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라든지 관련해 주신 코스모 화학 오늘도 역시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대표적으로 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폐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야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중요성은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면 말씀드리면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핵심 광물 확보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 배터리 가격 하락 이에 따른 전기차 보급 속도 확대를 위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강화된다는 부분인데 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될 테겠지만은 핵심 광물의 잠재 채굴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최근에 자원 민족주의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자체가 불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미국의 IRA 법안이나 유럽의 CRMA 법안이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핵심 광물의 확보에 대해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이런 광물의 채굴과 정제 7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25%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에서 나머지 자동차 시장을 차지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서는 이 핵심 광물, 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고 이미 광산 투자에 대해서 늦은 만큼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좀 더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배터리 가격이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을 하락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보조금에 의존을 해왔거든요. 보조금을 좀 더 지급을 하려면 이제 정부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원가를 최대 한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조금 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텐데 지금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탄소가 계속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사이클링 통해서 확보된 광물을 통해서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 탄소 배출량을 70% 이상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유럽에서는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기차가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게 이 배터리 때문인데 배터리 가격 이에 따라서 하향 안정화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이에 따라서 폐배터리라든지 재활용 문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당연히 높아 보입니다. 성장성이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쉽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면 일정 시차를 두고 폐배터리 폐차와 폐배터리 양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이 나오고 전기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 게 2017년부터였는데 전기차의 교체 주기를 대략 한 8년에서 10년 정도를 잡는다라고 보면 2025년부터는 이 폐배터리의 발생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전기차의 폐차 대수는 2022년에 한 16만 대 정도에서 2030년이 되면 321만 대로 증가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폐배터리 발생량도 비례적으로 7.4기가와트에서 149.7기가와트로 대략 20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폐차 대수, 폐배터리의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10.3기가와트 수준이 2030년에 배터리의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75.7기가와트 이 부분을 합치게 되면은 폐배터리의 시장 규모가 되는데
현재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서 발생되는 광물의 양과 현재 가격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작년은 글로벌로 한 1.5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2030년이 되면 12.7조 원 정도로 대략 한 8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상당한 성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폐배터리 그렇다면은 이 밸류체인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수거도 상당히 중요하고 재활용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폐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네. 수거를 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성능을 검사를 해서 60에서 80% 정도의 성능은 재사용을 하게 되고 60% 이하는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재활용도 이제 전처리와 후처리로 구분이 됩니다. 이 재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팩 단위로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모듈이나 셀 단위로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재사용에 대한 비즈니스 확대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분야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기 네. 때문에 기존에 본업을 하고 있으면서 재사용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기업들을 지금부터도 눈여겨보실, 재활용이 아니더라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재활용에서는 전처리와 후처리로 구분이 되는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글로벌로 보면은 이 전처리와 후처리를 대부분 기업들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 보면은 성일 하이텍, 포스코 홀딩스, 고려아연, IS동서, SK 에코플런트, GS 에네르마가 함께 진행하는 기업들이고 전처리만 담당하는 기업이 있는데 TY 홀딩스의 자회사인 이제 에코피트, 프리텍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만 담당하는 기업들에는 이제 세비캠, TMC, 에코프로 CNG, 코스모화학, LG화학, 영풍 등이 있는데 잘 알다시피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전처리는 폴란드에 있는 PLSC에서 진행을 하고 후처리는 광양에 있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후처리 공정은 건식 재련과 습식 재련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습식 재련이 기술 난이도가 높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건식 재련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습식 재련에서 기술력이 높고 양산 능력이 입증된 기업들이 중요한 핵심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밖의 기업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이제 네. 말씀드렸던 그 밸류 체인을 통해서 지난주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급등을 했던 두 종목들이 있는데요. 두 네. 종목이 있는데요. IS 동서와 코스모 화학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IS 동서는 올해 초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후처리 전문 기업인 TMC를 완전 인수를 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에서 이 후처리 단계에서 양산 능력이 입증된 국내 기업은 두 개밖에 없고요. 성일 하이텍하고 TMC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TMC를 인수를 했고 작년에 TMC의 매출액이 1,096억에 영업이익 276억을 기록을 해서 성일 하이텍 다음에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IS 동선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네. 지난주 주가는 이 TMC의 가치를 반영을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 황산 코발트 추출 시설을 국내에서 가장 처음 도입을 한 업체이고 이미 본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진출을 한 기업입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가 전구체와 양극재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캡티브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코스모 신소재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이 캐파를 매출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2,8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장비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성장에 따라서 관련된 장비 업체들 수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들 중에서 DYPNF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미 코스모 화학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EPC를 DYPNF가 수주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라든지 양극재 공장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코스모 그룹의 2차 전지 모든 밸류체인에 공급을 한 글로벌에서도 유일한 이런 장비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4월부터는 코스모 화학의 폐배터리 공정과 코스모 신소재의 전구체 공정의 양산 테스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양산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다른 고객사로 확대할 수 있을 전망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망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